이걸 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박민식 보훈부 장관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율성 공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강기정 시장이 박 장관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박 장관 글 함께 보시죠. 자, 박민식 장관. 48억을 누구에게 바치냐.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기념공원을 짓는다고 한다. 이미 정율성 정율성 생가도 있는데 많은 음악재, 고향집 복원 등에도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이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냐라며 반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율성은 항일 운동을 하긴 했으나 그 이후에 중국과 북한에 충성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고 중국인으로 사망을 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자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투자한다. 뛰어난 음악가로서 그의 업적 덕분에 광주에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온다. 광주는 정율성 선생을 광주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기정 시장이 얘기하는 뛰어난 음악가 정율성은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고요. 북한 조선인민국 행진곡을 작곡해서 북한과 중국에게 헌사를 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조선인민군 행진곡에 맞춰서 6.25 전쟁 때 우리 군을 많이 학살했다, 북한이. 그런데 쓰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정율성이다라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정율성이란 인물, 뜨겁게 논란이 되는 인물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조선인민군,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조선인민국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북중으로 오가며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중국인으로 아예 귀화를 했어요. 중국이 창건 영웅으로 떠받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음악가로서 떠받드는 인물입니다. 6.25 전쟁부터 분명히 북한이라는 체제를 선택했고 우리 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인물. 이 정율성이란 인물을 광주광역시에서 5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기념하고자 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조금 전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김진 앵커가 요즘 불쑥불쑥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정부 관료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제 모닝콜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애 모닝콜입니다. 광주시가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장관님께서는 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반대하십니까?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6.25 전쟁 때 북한군 나팔수 역할을 했고 중공군 응원대장한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인데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물러터졌는지 이렇게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 기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공군이나 북한 인민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노래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수십만 수백만의 우리 국민 또 국군이 입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적의 편에서 그 응원대장 역할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광주시 강기정 시장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참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하려면은 뭐 스탈린 공원 만들어야 되고 일본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면은 일본 천황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관광객 유치를 가지고 이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이런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 정부가 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서 해야지. 아니, 광주시 예산은 결국 국민들 또 광주 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혈세를 이런 곳에 쓰는 거 강행한다면
이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진짜 어떤 수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라도 막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헌법 소원까지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두고 광주의 강기정 시장과 대한민국 보훈부의 박민식 장관이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에서 김진애 모닝콜 들어보셨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벌써 모닝콜을 2번이나 받았군요. 정육진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율성 씨가 20대 중반에 중국 공산당 중공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40대 초반에 이제 중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56년인데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제 귀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율성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에 해가지고 커서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팔로군 행진곡이 나중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가 됐고 그다음 이제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작곡을 했는데 그런데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휴전 70주년이 된 해예요. 우리나라 휴전 70주년에 사인한 휴전 협정서에 사인한 주체가 세 주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빠져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유엔군 사령관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구냐? 북한군 사령관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중공의 의용군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공으로부터 일사후퇴 때 이렇게 당하고 그런 게 딱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무리 관광객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점에 있어서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 이거는 자존심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김일성 보고 옛날에 항일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국가유공자로 등재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지 저는 지극히 의문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이제 강민식 장관은 보훈부 장관으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광주시는 시의 돈으로 국가 돈이 아닌 시의 돈으로서 시의회라든지 그런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미 그런 길도 또 생가도 다 복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는 윤희상 음악제, 윤희상 기념관 하고 있고 윤희상 같은 경우도 베를린에서 소위 친북 활동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민식 장관의 지적은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광주 시민과 함께 저런 일을 추진해 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 자체도 좀 논란은 있지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윤진 의원님. 약산 김원봉,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의열단의 김원봉 선생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김구 선생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더 거금의 현상금이 걸렸던 분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사람으로 성운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분이 해방 직후에 친일 경찰이 해방된 나라에서 다시 자기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못 견뎌서 그냥 월북해서요. 그냥 북한 정권에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아직 서문 대상이 못 되고 있어요. 이 유명하신 양반도. 밀양에 가면 김원봉 선생 생가에 의열단 기념관이 있습니다. 김원봉 기념관이라고도 얘기하는 의열단 기념관이 있고요. 역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930년대에 정일성 씨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나라에 한 공산당만 있도록 국제공산당 연맹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싸운 조선인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희생된 숫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우리 해방을 위해서 같이 투쟁했던 조선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때 같이 싸웠던 분들은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준은 해방 이후에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기여했었던 사람들은 서훈 대상에서 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은 다 발굴해서 서훈한다예요. 이 기준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고 그 이전에는 이른바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로 있는 분들은 다 서훈 대상이 아니었는데 확대한 거죠. 제가 그래서 박민식 장관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서훈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보자. 그리고 더 확대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엄청난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선조들이 싸웠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후손들에게 예. 알려주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 네. 자꾸 좁히고 편협하게 가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좀 같이 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서훈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논란이었고요.